네, 매주 금요일이 떠오르는 신흥국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베트남 시간인데요. 오늘도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베트남의 부동산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그 네. 2등 기업 노바랜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랬죠. 그렇게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베트남 증시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가 국내 증권사를 활용해서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베트남 주식 투자가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수수료 0.4%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소 수수료에 딱 맞는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하건 300만 원을 하건 600만 원을 하건 같은 최소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는 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주식 거래가 가능한 그런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투자가 가능한데 투자하기 전에 이제 환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는 또 환전 없이 거래가 가능한 그런 증권사 플랫폼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좀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최소 수수료를 계산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 수수료는 뭐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또 뭐 반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매도하실 때 중요한 점은 올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고 네, 수수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렇게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부동산 산업을 이야기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베트남이 금융, 핀테크 산업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기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 이런 종목 없느냐,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베트남의 카카오톡, 잘로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팅 서비스인 거죠. 이런 잘로라는 그런 곳에서 한국의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그런 잘로페이를 출시했는데요. 네.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는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페이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잘로를 개발한 VNG라는 회사는 베트남 최초의 유니콘 기업이고 현재 유일한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VNG라는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로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장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해주셨으면은 그래도 거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진행자님께서는 은행 계좌가 있으신가요? 네. 네, 당연히 있죠.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상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실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온라인 마켓을 이용할 때 그럼 어떻게 결제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금 결제 비율이 60% 이상, 65%로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예로 작년에 어떤 유명한 은행의 지점 직원들이 이렇게 공모해서
자금을 그대로 횡령한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런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좌이체라던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전자지갑을 이용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7%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로페이와 같은 전자지갑 서비스가 성장한다면 은행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그 이유는 잘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개인 계좌에서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은행 계좌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용률이 낮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잘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로페이나 다양한 전자 지갑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은행 산업은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은행 산업 중에서 VCB 은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엣컴뱅크라고 하는 베트남 은행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비엣컴뱅크의 지분 77.1%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국영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정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까지 쭉 성장해 왔고 2019년도에는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자산이라던가 주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이런 전자지갑의 서비스 확대, 그리고 이런 확대가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엣컴뱅크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은행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 마진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 평균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은 2%에서 5%, 그리고 비엣컴뱅크는 2.7%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똑같이 한국에서 해주나 베트남에서 해주나 비교를 해보게 되면 베트남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 시장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은행 계좌 개설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대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은행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엣컴뱅크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은행주들이 더 투자하기에 접근성이 더 높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방금 이제 비엣컴뱅크는 외국인들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외국인이 매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산업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베트남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있어서 최대 30%까지밖에 지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계 은행이나 한국계 은행이 최근에 베트남에 있는 이런 은행들의 지분을 지속해서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들의 룸은 점차 이제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례로 지난해 이제 KB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2위 은행인 BID 은행이라는 곳에 지분을 15%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BID 은행의 외국인 할당 지분이 30%인데 그중에 절반을 이미 하나은행에서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또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인수할 수 있는 지분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이 완벽하게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장외 시장은 또 대량의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은행들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4위부터 7위까지 벌써 4개의 은행이 외국인 거래 가능 물량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 1위인 VCB은행, 비엣컴뱅크는 외국인 거래가 아직까지 충분한 물량이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비에콤뱅크에 투자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에컴뱅크는 VCB라고 하는 그런 티커를 쓰고 있는데요. 네.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최근 가격이 89,300원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한화로 치게 되면 4,500원 정도 되는데 최소 수수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1,330주를 거래하게 되면 약 600만 원 정도로 딱 최소 수수료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점은 1,331주는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치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주식 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화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 거래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선 최소 수수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 수수료에 이상 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주 단위, 호치민 시장은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목받는 이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은행주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